아침 단상 261호 정옥성 목사. TVN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등장인물 중에 안동호는 나이 25살로 서부구치소 7하 5방 수용자 중 빡빡머리를 하고 있는 갈매기의 꼬봉으로 출연합니다. 똘만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조폭이나 범죄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할 줄은 모릅니다. 형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말만 곧이곧대로 따르며 다른 사람의 말은 일절 안 듣는 수동적이고 바보 같은 면모도 지녔습니다. 수동적인 성격으로 1인자를 한번 모시면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김재혁의 서부구치소 수감 당시 갈매기의 꼬봉이었습니다. 대사는 거의 없고 갈매기가 시키는 대로만 생활합니다. 모시는 형님이 누구냐에 따라 성향이 급격히 변하는 똘마니의 수동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마냥 천성이 악하다기보다는 극심한 의존성 성격 장애가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의존성 성격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일단 깜빵에 이감되면 끊임없이 형님으로 모실 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한번 형님으로 모시면 그의 사고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맹목적으로 복종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유의지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의존할 대상이 악인이면 악인이 되고 반대로 선인이면 선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약간의 공포마저 느끼는 듯 합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낮은 인물입니다. 똘마니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어떤 조직에 큰 형님 밑에 있는 부하 조직원들 중에서도 좀 급이 낮은 하위 조직원, 수습 조직원 등을 말하는 속어입니다. 이렇다 보니 함부로 쓰면 싸움 나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보스가 데리고 다니는 동네 양아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로 시다바리, 쫄개, 꼬봉 등이 있습니다. 요사이 방송과 신문 그리고 SNS에 난데없는 똘만이라는 말이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김남국 의원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똘마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고 비꼬았습니다. 소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김남국 의원께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똘마니가 한 명의 주군을 모시는 것도 힘겨워하는 판에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조국과 추미애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모시는 김 의원님은 가히 똘마니계의
전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님을 조국 똘만이라고 불렀다며 머릿맡에 조국 사진을 두고 자고 그 사진을 보며 가끔 눈물 짓기까지 하는 분에게 조국 똘만이는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12일 국감장에서 추 장관님을 위해 맹활약하는 김 의원님을 보면서 제가 의원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회 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를 의혹을 재차 묻자 발언 중에 끼어들어 반발하고 항의를 해서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이날 김 의원님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충신의 대명사로 널리 회자되는 송나라 재상 진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주군을 보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래서 김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분을 조국 똘마니로 국한시킨 건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 앞으로도 두 분 잘 모시고 큰일 하시기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빈 의원은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조국 똘만이 아니랄까봐 라며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또 진 전 교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조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나 보다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아무래도 레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으로 연결고리가 체포되니 일제히 발악을 하듯이 과잉 반응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진 전 교수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러면서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하다며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다더라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소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 전 교수는 되레 똘만이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 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며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풋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기회를 자주 주신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무 7조 조은사는 어느 여당 의원의 똘마니 소송으로 피고 신분이 된 그는 결국 객사한 독설가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최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만이라고 한 진 교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 비꼬며 언급했습니다. 정치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런데 똘마니들이 줄줄이 모여들어서 똘마니들만 떠들어대니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 없고 시끄러운 소리와
보기에 역겨운 장면만 보게 되니 듣고 보는 나 같은 소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시대가 똘마니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먼 훗날 방송에서 실화 드라마가 나올 듯합니다. 드라마 제목이 똘마니들의 전성시대. 제목이 죽여줍니다. 드라마의 내용에 똘마니들이 다 깜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비나이다. 8번이 9번이요. 네. 나 이게 IQ가 낮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겨우 읽었습니다. 예, 똘마니들이 정치계만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말세가 되니까 똘마니가 우글우글하는 세상이 됐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똘마니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